무엇이든 시켜도 되지만 전부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 전국 기호 고민 해결 서비스 본부 퀴 서비스. 안녕하세요. 진행하는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MC를 맡은 박예디입니다. 네, 저희 키서비스 MC 플러스 오늘의 고정 게스트 관계 전문가, 소통 전문가 이반지연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오실 때 보니까 올 때 보니까 날씨가 되게 화창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날씨에 의미 있는 자리, 재미있는 자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건 아직 혹시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펴놨어야지. 왜 그래야 돼? 근데 원래 영화제가 이렇게 좀 조용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순리 지금 같은 건가? 관객들이 긴장한 것 같아요. 아, 네. 잠깐 좀 긴장을 푸시라고 잠깐 잠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첫 번째 시간 사랑하는 사이라는 관계와 결혼 제도의 사이 이 둘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또 모시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반지아님 근데 소개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관계하고 소통 전문가입니다. 네. 네. 고정 게스트니까 많이 안 챙기고 네. 이 정도만 하고 보통 넘어갈게요. 이렇게 빛이 안 드는 어둠과 그림자, 그늘 이런 쪽의 아이들을 살피면서 각자한 관계와 고통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됐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 이제 첫 번째 시간 게스트 두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분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앉으신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서로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랜스젠더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평범한 그 이성애자 남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이라고 하고요. 저는 단체 활동을 몇 년을 하다가 지금은 상근은 안 하고 백수인 상태이고 파트너하고는 7년 가까이 됐고요. 지금 파트너는 이제 해외로 1년 전부터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1년 전에 갈 적에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갈 수가 없었고 이제 파트너가 먼저 유학을 간 이후에 저희가 미국에서 결혼 신고를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도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실 이슬린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벌써 답해 주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때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1부에서 두 분 모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게 두 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두 분은 사실 결혼제도 성소수자와 결혼제도가 엄청 사실 가깝지는 않잖아요. 상상도 잘 안 되고. 근데 결혼제도에 뭐라 그럴까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 네, 그런 이제 제도를 이용하고 계셔서 그런 이야기들 좀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모시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내용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부 마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이야기 나누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질문들 모아가지고 같이 나눌 예정이니까 이야기 들으시다가 생각나시는 나눌 이야기거리들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두 분을 어쨌든 그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 모시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재미가 있잖아요. 뭐 연애담이랄까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지 뭐 어디서 만났는데 뭐가 좋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또 이렇게 귀가 쫑긋해질 것 같아서 서로 두 분의 어떤 연애담 이런 것들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이제 연애하시게 되셨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그 97년도부터 만든 홈페이지가 있었고 그 개인 홈페이지에 그 저희 신랑이 그 제 책을 읽고 몇 안 되는 팬분이시죠.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정말 몇이 안 될까? 그래서 제 책을 읽고 글을 남겨주셔서 이제 꽤 긴 글을 남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의례적으로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럼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만나서 영화를 같이 봐요 이렇게 네네.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다들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한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몇 년도 이야기죠? 이게 지금 2009년, 200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팬문화가 그쵸 아무리 맞습니다. 작가라고 해도 이렇게 맞습니다. 팬문화가 너무 많이 오픈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네, 게시판에 맞습니다. 글 남기고 이래도 그냥 이렇게 약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제 홈페이지는 찾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저희 신랑도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오고 가고 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네네네. 저희 신랑은 경남 양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서로 의례적으로 네. 아유 잠깐 영화 한번 봐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아유 그러죠 뭐 약간 이런 거.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상상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신랑도 서울에 올 일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펑크가 났고 저도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펑크가 나면서 뭐 만나서 영화를 보게 됐죠. 웬일이야. 영화 제목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무슨 영화를 서로 보셨어요? 누군가 한 명이 신고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게 약간 사랑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서울에서 본 영화는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브로큰 임브레이스라는 오. 영화였습니다. 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 비가 하필이면 브로큰 임브레이스. 그쵸. 네. 부서져요 지금.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둘 다 우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우산은 무슨 잠깐만. 죄야? 영화를 봤는데 또 비가 내렸고 또 우산을 또 각자 있는데 오케이 그다음 갑시다. 근데 네. 이건 제 기준입니다만 네네네 중요하죠 그- 그 기준. 네. 제 기준입니다만 그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 우산을 따로 쓰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조금 뭐 이럴 필요까지 있나 그래서 어머. 같이 써요라고 생각을 보통 따로 했고 써요 선생님. 웬일이야. 좀 자유로우셨다 그때. 그죠? 그래요? 네. 그래서 신랑 우산을 든 손을 제가 이렇게 신랑은 지금 에스코트 하듯이 약간 이렇게. 신랑은 지금도 그 순간을 제가 휘감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저는 결단코 만약에 그런 어떤 성애적인 감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다가가고 라텍스로 그러지. 자꾸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아, 지금 약간 그러니까 라텍스 이거 방역 때문에 낀 거예요. 전혀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꾸 휘감았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조금 내가 봤을 때 오늘 어렵다. 수위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요. 회 감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이야기가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신랑은 제가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신랑이 잘 웁니다. 그래서 피처로 무나요? 네? 볼 수도 있지. 신랑이 잘 웁니다. 그래서 얘기 못하겠다. 울지 말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유 좋은 날 왜 우세요? 네. 잘 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서로 손의 크기를 쟀는데 제가 고전이네요.
남자 태생이다 보니까 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네. 근데 신랑이 제 손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어머, 나보다 손 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어머, 했었던 것 운명이잖아요 같아요. 그러면. 그죠? 나보다 손금 운명이잖아.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연애가 시작이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랑 하셨다 네. 진짜. 나도 이래야지. 내려놔. 그래요. 우리 선생님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럼 우리 이수 선생님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럼요. 네. 네네. 지금 여러분 우리 준비한 거 다 꼬였어요. 네. 걱정하고 계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묘미예요. 또 남자 역할, 또 남자 역할. 너무- 나 진짜 오늘만큼은 이렇게 있으려고 했거든. 난 남자 안 하려고 우리 이수 선생님, 아, 네. 설마 아니죠? 뭐가요? 지금 복장이 조금 네? 그런 쪽이신 것 같은데 아니죠? 뭐가요? 색이 어두운데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어디 한번 사연 풀어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낭만적이고 촉촉한 그런 사연은 아닌데. 차가운 사랑 이야기. 네. 네, 가을바람 같지? 아주 차갑지? 네, 그 제가 단체에서 일할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연구원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모든 시민단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입사 초기였고 너무너무 바빴어서 제가 주말에 혼자 이제 밤을 새 각오로 혼자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우연히 이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때 너무 바빠서 서로 이름밖에 몰랐고 저는 그 친구 서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나이도 모르고 이쪽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 부분을 되게 분명히 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근데 네, 우리 사실 진짜 그냥 그날 그 정말 관심이 순수했다.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말려드는 것 같아 얘기하면서.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되게 독립적으로 얘기하고 침착하게 계세요. 하려고 괜찮아요.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이제 사무실에 왔길래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집에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또 안 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럽대? 안쓰럽다고 어머. 집에 가다가 다시 와서 뒤에 그 정도는 뒤에서- 아니잖아, 솔직히. 맞아. 아무리 활동가라도, 아무리 인권 맞아. 어쩌고 해도 그지? 뒤에서 웹툰을 보고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네. 계속 뒤에서 지켜주는 거야, 그 자리를. 그래서 뭔가 그게 저의 업무하는데 큰 어떤 걸림돌. 그러면 안 돼. 여기 다 적응하는 아, 사람들이야. 되게 낭만화시키려고 네, 그러죠. 걸림돌이 그래요. 되지도 않았지만 왠지 그때 이 사람하고 네. 같이 살면 재밌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밥 한번 같이 네.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동성이라고 부르던가요? 네네네. 아, 나 여기 두 분이랑 달라요. 동성인데요. 어쨌든 예. 정신이 하나도 없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 다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살림을 합쳐놓고 그때부터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에 집을 굉장히 보러 특별한 또 다녔었어요. 사랑을 하셨네. 같이 만날 시간이 없었고 네. 네네 짐을 합쳐놓고 데이트를 시작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정부가 그 성인, 그죠? 여성 혹은 남성 혹은 뭐 중성, 그죠? 젠더, 기업, 디아스포리아였나요? 그런 분들한테 그죠? 방을 하나씩만 줬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랑이에요. 맞아. 그죠? 가주택난과 이런 문제들이 결국 맞아. 두 여성이 동성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깨끗하게 업무적으로 만났는데 결국 그렇게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런 문제야. 나 트위터가 너무 무서워. 설명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정부의 주택 정책이 여기까지 예, 이제 예, 예. 왔다. 네, 사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논점을 끌어내야 될까요, 롱콜님? 저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연애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혼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또 달랐을 것 같아서 두 분이 대체 왜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김 변호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조금
서로 교제를 시작하시고 좀 한참 있다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제가 그 신랑을 만난 때 나이가 39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같은 것이 많이 깎여 나간 네네. 이후였어요. 그래서 신랑과 연애를 시작할 때도 이 연애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랑이 그 자기 블로그에 그 여자친구 생겼다는 자랑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오픈해서. 네네네. 정말 거침없이 여자친구 어머, 생겼다는 세상에. 얘기를. 거침 없었대. 애기가 듣고 있어? 거침 나- 없었대. 나 힘들어 이런 거. 그래 알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저를 사랑한다고는 하면서 자꾸 숨기기급 네네네. 했었고 밤에만 만나자 그러고. 어떡해. 네.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네네. 같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사실 저희가 같이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근데 결혼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그 원인은 너무 가벼운데 저희 신랑이 그 생산직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생산직 직장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네네네. 힘든데 그 휴가를 일주일 준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면. 휴가 때문에 휴가 받으려고 대한민국 경무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오. 혼인 신고를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어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때쯤 이미 40 중반이었기 때문에 혼인 신고 그래 해보지 뭐.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뭐 사실 결혼을 가볍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누구보다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칠 만큼 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었고, 신뢰가. 네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사실 한 번쯤 해보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한번 사실입니다. 이왕. 네네 제가 호적정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했고 나오면서 제가 와 나 결혼했다 그랬던 기억이 보통 나요. 이혼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와 나 이제 이혼만 하면 된다. 이제 그죠. 결혼해봤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제 그 서류 안에 그 모든 기재 사항이 다 기재가 되잖아요. 칸을 다 채울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호적정정을 하고 그리고 개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그럼 잘 사는 거죠, 그죠? 그 정도면? 병역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풍성하고. 네 그리고 뒤지지 않죠, 건강에도 가서.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면 정말 더 이상 채울 수 그러네요. 없는 것으로 꽉꽉 그렇죠, 채우고 그렇죠. 아무도 못 건드리지. 물론 농담이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저도 농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뭐? 같이 오신 분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얼굴이 운동하세요. 파래지셨어요. 그래요? 지금 어쨌든 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너무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좀 서로 부족한 걸 알고 있으니까 네네. 더욱더 좀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이슬님. 이슬님도 이렇게 그 국내에서 사실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동성혼이 그게 뭐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어떻게 하셨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하셨다고 하니까 혼인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은 근데 사실 저희한테 정보나 어떤 사례가 없었던 거지 사실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의 경우에 파트너가 미국에 이제 학생 비자로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배우자는 가족 초청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필요한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비자를 그래서 이제 받으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제가 유학이나 취업이 아니라 이제 가족으로 동반으로 같이 체류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결혼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굉장히 고민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단 미국에 가서 결혼 신고를 하자고 결정을 했고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결혼 신고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동성을 안 받아줘서인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10분, 15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싱거웠어요. 가서 이제 한국에서 구청 비슷한 이제 구청 같은 느낌인데 거기 이제 결혼 신고하는 담당 부처에 가서 간단하게 미리 서류를 쓰면서 우리가 결혼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날짜 언제 오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날짜를 비어있는 날짜를 보고 저희는 아마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오겠다고 하고 이제 증인이 필요해서 이제 파트너의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이 증인이 되어줬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이제 증인과 이제 저희가 그 결혼 증명서에 서명하고 그 서류를 받고 그리고 그 구청 안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서니까 그 아까 전에 서류를 받아주신 이 주무관 같은 분이겠죠. 그 직원분이 주례처럼 서서 그 앞에서 이제 결혼 서약의 말을 읊으면 저희가 한 구절씩 따라하고 반지 있으면은 그거 끼라고 반지 껴주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안아주고 근데 그게 굉장히 단촐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런 악의나 어떤 복잡한 계산 없이 그냥 잘 살라고 처음 보는 직원이지만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게 전 좀 따뜻했던 것 같고 결혼 신고 그 결혼 서약 읊을 때 앞에서 제가 따라하는데 앞에서 파트너가 저를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저도 같이 웃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너무 서약 따라하는데 단어를 자주 틀려서 너무 웃겼다고. 영어로 서약을 읊어야 되니까. 언어의 장벽 저랑 때문에. 이렇게 잘 리스닝이 안 돼도 무리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약간 단어 몇 개는 틀리는 건 특별히 네네, 그거는 괜찮다고 않는다. 패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파트너와 물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그 뜨거운 밤에 마음을 세우셨다고 했지만 어떻게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야겠다 결혼 제도를 뭔가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물론 제한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계기는 이제 비자였던 건 맞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결혼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상 혈연 가족이 없는데 이제 작년 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제가 서로 가족이 이제 서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한 반년 정도 다 같이 좀 힘들었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이 어머니한테 법적 가족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연명 치료나 장례나 사후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혼자 결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 가지는 어머니한테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있을 텐데 그 지인들이 저만큼의 결정권을 못 갖는 거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리고 제 파트너도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저를 통해서 거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프거나 했을 때에 제 파트너하고 제가 서류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저하고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 사실 뭐가 됐든 결혼이든 뭔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는 그 시기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같이 활동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도를 잘 안 믿으세요. 좀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근데 결혼을 하셨다 그래서 뭔가 의외다라고 생각했었는데도 그런 어떤 과정들 마음의 과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결혼을 그 혼인 신고도 하시고 결혼하셨는데
약간 막상 하니까 조금 결혼하니까 좀 달라졌다라던가 뭔가 관계에 좀 변화가 생겼다라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하나요? 두 분 네, 먼저 하시죠. 네네네네. 저는 그 동거 생활을 계속 그 하다가 중간에 혼인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인 신고 과정이 정말 너무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다들 뜯어 말리고 있나, 이게 도대체 뭐라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겠다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난리 난 것처럼 다들 법석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들었거든요. 저는 비록 뭐 호적 정정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지인들, 레즈비언 커플도 있고 게이 커플도 있는데 6년 7년 같이 살면서도 심지어는 부모님도 다 같이 인정하고 같이 사는 한 가족이 됐음에도 사실상 불구하고 가족이. 서류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합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저도 혼인신고를 할 때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좀 나고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경우는 둘이 좀 잘 맞았어요. 그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이전에 보였던 모습,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제 실망한다, 낙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저 사람도 저런 게 있네, 나도 그런 게 있는데 하면서 좀 그 오히려 좀 맞는 거를 확인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랑이 그저 깊어지기만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렇게 표현 제도는 그냥 뒤따라오는 것일 뿐이었다, 그죠? 네. 어쨌든 저희로서는 저희가 좀 더럽습니다. 저도 좀 청결 감각이 좀 네네네. 아주 뛰어나지 않은 아, 사람입니다. 예. 저한테 해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신랑하고 그런 그 사소한 부분에서 부딪히지를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생활적으로 잘 생활적으로 맞으시는. 좀 편리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어떤 사소한 신뢰부터 이렇게 쌓아가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이 사람하고 앞으로 같이 살아도 재미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동거로 먼저 관계를 오래 지속하시다가 결혼하신 거니까 그렇게 많이 뭐 변화를 느끼신 건 저희는 아니 정말 거네요. 변화 느낀 게 예, 예.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슬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어두운 옷 입고 오셨는데. 저희는 그 변한 거를 저는 느끼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50년 동안 같이 살기로 예? 50년 동안 같이 살고 50년 뒤에 놓아주기로 했는데 50년이요? 네네네. 10년을 같이 그래서 살기로 이제 하신가요? 이 약속을? 서류상에 뭔가를 한 단계 밟음으로써 좀 제가 원하는 큰 그림에 한 발짝 다가가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지금 상황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지금 미국에 네. 계셔야 되는 상황인 네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지금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못 하고 계신 네, 상황이고 네. 파트너분은 미국에 계신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변화를 딱 크게 안 느끼고 계신 것도 있을까요? 별로 아니에요? 이건 또 네, 근데 떨어져 있어도 별로 김미 작가님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뭔가 맞아요. 많이 그림이나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느낌은 저희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이다, 그런 얘기인 두 것 분 다 같아요. 그냥 네. 사랑 깊어서 사랑이다. 사실 상관이 없다. 예, 예, 오래 예. 살다 보면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고 싶다는 개념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사랑을 지금 사실-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에 듣고 싶어요.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처음에 반년 떨어져 있을 때는 좋았어요. 네. 네. 아, 심지어 네네네. 우리가 패널을 잘못 잡고 왔어요. 아 전혀 아니야,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
사랑은 아름답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슬님은 그 원래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결혼제도에 아까 그 넝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제도 자체는 조금 사실 의문을 품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뭐 비자를 이유로든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든 지금 어쨌든 결혼제도에 편입이 되시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결혼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혼자만 좀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별 얘기 아닌데. 그 저는 그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어요. 좀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성소수자로서 결혼에 대해서는 막상 정말 약간 구름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가가기 되게 어려운 어떠한 거로만 생각을 하고 다가갈수록 되게 힘들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뭔가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내가 넘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늘 느껴가지고 꿈도 안 꾸는 그냥 못 꾸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비님이나 우리 이슬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변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뭐 이런 어려움들, 이게 어렸을 거야,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겪어 보니까 오히려 뭐 느꼈던 것들 혹은 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아니면 이게 맞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되게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난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저 3번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싫어. 싫어요? 여기서 프로포즈 하지 마. 전 3번 결혼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뭐 결혼이 쉽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소수자로서 뭐 결혼에 대해서 이게 시작하는 거 되게 너무 저에게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결심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이게 그 성소수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제가 굉장히 좀 고립감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회로부터 고립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제가 그 원가족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계속 혼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활을 일구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일까지 계속 걸림돌들이 계속 이어질 때가 많거든요. 물론 자유롭기도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게 사실이지만 사소한 데서 굉장히 힘겨운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성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남자 태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 사는 누구보다 제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과 항상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불안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신랑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좀 많이 해소됐지요. 저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요. 해! 하자! 되나 그게? 해버려. 해버려. 네, 그래서 제가 신랑을 만나면서 좀 요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가혹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일이고 힘겨운 일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믿고 의지했던 정말 내 편이다라고 생각된 어떤 쪽에서의 그런 좀 충격이고 네네. 그런 것이라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혼자 만약에 살았었더라면 그 불안을 어떻게 끌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그 불안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신랑이 집에 있으니까 우리 신랑 이러면서 제가 여성으로서의 저를 좀 확인하고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기도 하지만 관계하는 사이 나를 다시 그렇죠. 한번 또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네네. 저는 그때 시원스쿨 100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시원스쿨 얘기하는지. 나 그때 그렇게 이겨냈다고 나는. 너는 너의 불안을 시원스쿨로.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 아이고 떨어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이슬림은 사실 이렇게
이 김비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았는데 이슬님도 좀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들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성소수자 인권 운동 같이 활동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들 또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이게 아까 에디가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제가 질문지 사전에 드렸던 거 마지막에 이슬님이 이거 질문 좀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질문한 질문한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촬영 본인이 겪으신 그 결혼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조금 추천하거나 하고 싶으신지 혹은 이게 어떤 면에서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거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의료 절차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런 이제 불안함도 컸고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쨌든 사실상 제가 원가족이 없고 또는 이제 찾아내면은 이제 먼 친척까지 나오겠죠.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저에 대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순간에 제가 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놨더라도 어쨌든 혈연 가족이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되게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의 부분을 제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는 결혼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사실 결혼이 모든 사람한테 잘 맞는 제도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아서 맞습니다. 모두에게 추천하겠냐고 하면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런 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성애 파트너로 인정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같이 체류할 수 있게 되면 그건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1인의 배우자만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배우자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라고 보호해주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다른 관계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배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한테 연인이나 배우자가 아니지만 원가족보다 더 의미 있고 믿고 결정권을 주고 싶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제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지만 그런 관계의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동성의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만 이제 러브앤프리 세션명처럼 어떤 사랑으로만 규정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같이 존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김비 작가님하고 사전에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사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두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혼 제도가 왜 법제화, 그러니까 동성혼이 왜 법제화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건 너무 인류적으로 필요한 그렇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뭐 그걸 차별이라고 떠나서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수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건 똑같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고 서로를 절실히 원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자신의 삶을 같이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자꾸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조건을 붙이고 어떤 정치를 붙이고 이러면서 그것이 저는 왜곡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리고 그걸 존중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게 우리 사회 어쩌면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동성혼 법제화도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이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를 인정하는 유일한 제도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좀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원래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제 질문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김나리님이 꺄 하는 거 말고 이모티콘이 올라온 거 말고 지금 발견된 오픈 채팅방에 질문은 없어서 김나리님 거 한 번만 더 읽어드리죠. 다시 한번 김나라님 봐요. 죄송해요. 네. 네. 그리고 다이아님 사인님 죄송해요 김나라님. 네.
네, 이렇게 지금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현장에서 좀 질문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은 결혼 이후 다이아님이 결혼 이후 이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듣기 원해요. 네 그렇죠. 이혼을 위한 결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50년 후에 서로 놓아주자고 했는데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고요. 일단 요거 먼저 답해주시면 네, 저는 최근 저희 신랑이 우울증을 좀 심하게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책 작업을 하느라고 제주도에 엄마가 사시는데 엄마랑 같이 머물렀어요. 한 40일 정도를 머물렀는데 신랑이 이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못 하고 이제 육지로 올라와 버린 거죠. 네네네. 근데 저희 두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산책 간다 그러고 그냥 어머.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때 이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같이 사는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힘드셨겠네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신랑이랑 같이 살면서 서로 우울증을 같이 견디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겨운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떠오르고 그래서 경찰서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랑을 찾아서 이제 신랑한테 정말 진지하게 혹시 나랑 같이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면 힘들고 부담이 된다면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나랑 같이 사는 게 부담이 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괜찮다. 신랑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더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거든요. 선생님 이거 봐요. 갈등이요 갈등. 이거 지금 그토록 사랑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게 사랑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진짜. 어떡해. 당신이 원하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유 선대지 하지 마십시오.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갈등 없이 되게 행복하게 그죠? 많은 고난도 이겨내고 계신 걸로. 예. 네 이슬님 혹시 50년 네.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일단 50년은 일단 평생을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이 그래도 이제 소원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소원하는 성격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말년에라도 50년 후에 네,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우리가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연인이 아니라 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이제 서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주는 거는 저희한테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 헤어지고 싶었던 적은 취미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2년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 생활인지 여쭤봐도 그거를 될까요? 제가 함부로 밝혀도 될지 모르겠어요. 축구, 목구? 좀 밝히기 어려운데 네. 어떤 레몬테라스? 가상의 인물이었거든요. 가상인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해서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하던 때여서 이제 부동산도 매일 들어가 보고 이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됐고 네, 제가 그렇게 심각했었던 거는 아직도 잘 자기 체감하지 못했다면 잘 모르고 있어요. 관계의 비결인 하지만- 것 같아요. 하지만 잘 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저도 취미 생활을 격렬하게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냥 이 1부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그냥 사랑이 너무나 깊다. 그렇죠. 이 우리는 이야기로 계속 의심하지. 끝나는- 이혼, 갈등, 음,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걸 좀 듣고 싶은 부분 마음이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안 나오는 사랑이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이미 결혼하신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고생이지 뭐. 그런가 봐요. 네, 여러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참. 음. 네, 근데 그 여러 지금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약간 일맥상통하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피피님, S님, 앨리스님, 단감님, 옹몽님, 뭐 요런 이제 요 분들이 다 질문을 주셨는데 다 각각 결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런 그 핵심 어떤 제가 좀 이렇게 뽑아보면 결혼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게 뭐가 있을까? 결혼하고 나서 제도의 혜택이라고 이거는 생각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 뭔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변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질문을 주셨어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가 있을까? 근데 그래도 결혼 제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생겼네요, 그죠, 네, 이 자리가. 여러분. 네. 통신사 결합 할인. 통신사 결합 할인 통신사 받으셨어요? 결합 할인. 알뜰폰. 알뜰폰. 네, 네.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류 한 줄이 주는 혜택, 제가 지금 문득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혜택들은 크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사소하게 뭐 보호자로서 네네. 저는 가장 큰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파트너십이 정말 필요한 것이 곁에 보호를 해줄 사람이 있고 보호자인 사람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서 그쵸, 서류를 그쵸. 근거로 네. 다른 데서 보호자를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는 다행히 서로 곁에 있는 사람이 보호자이니까 그 점이 아마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슬님은 또 어떠세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자가 가장 큰 혜택. 네. 그것도 그렇네요. 제도의 혜택이 미국의 경우 비자의 혜택이 또 있네요. 네, 그 저희가 약간 그 이제 시간이 막 많지는 않아가지고 요 아까 지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사람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게스트분들과 같이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뭐가 다른지 혹은 뭐 다르지 않은 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옆에서 보거나 당사자로서 겪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좀 사랑과 관계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같이 만들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런 설명 안 하시고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런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붙였고요. 너무 서둘렀어. 좀 약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에 쫓겼어,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막 많지는 않아서 네. 오늘 지금 더 현장에서 질문 없으시면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그 관객분들께 1부 마무리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소수자들은 또 다른 마스크를 매번 끼고 사는 거라고 저는 어떡해. 작가님이라서 또 진짜 영웅술사야 뭐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성소수자이신 분들 소위 말해 내가 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외부에서 어떤 규정 혹은 어떤 지적질, 어떤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항상 돌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느냐 들여다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정말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돌보는 그런 생활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디님이 그 파트너분과 같이 네. 이제 공동으로 책을 내셨는데 슬플 땐 둘이서 양산을이라는 그 책이 또 우산은 좀 나왔어요. 그런가고요. 양산. 슬플 땐 둘이서 뭘 쓴다? 양산을. 양산을. 네. 사랑하는 어떤 모든 게 사랑으로 수렴될 때는 양산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그것도 책 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고 다들 좀 이미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네, 같이 좀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저는 다른 얘기는 없고 그 제가 서울 마포구 소교동에 있는 퀴어 페미니스트 책방 꼴이라는 그 책방지기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개한 슬플 땐 둘이서 양산을 외에 많은 좋은 서적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서점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책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함께 해주신 김진님, 이슬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리고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